뭐 저는 뭐 항소심에서 뭐 상식적인 판단이 내려진다면 당연히 무죄, 또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벌금 100만 원 미만이 이제 선고가 될 거라고 보는데 아마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큰 지금 심리적인 압박을 견디내고 있는 거는 전 이재명 대표라고 맞습니다. 보입니다. 저 이재명 대표 이제 항소심 뭐 저 자체로 그 피선거권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 항소심 이제 선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지금 이제 정치 지형이 이제 완전히 크게 다시 한번 또 요동을 좀 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예, 그래서 윤석열 지금은 심판 전국이 돼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자칫 이상한 방향으로 나오게 되면 물꼬가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오늘도 재판부에 마지막으로 피고인 진술서를 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그 지난달 네. 2월에 그 정바울 씨하고 인터뷰했던 내용을 좀 공개를 좀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 그 법에 이제 쟁점이 크게 두 가지잖아요. 네. 우선 하나가 자기가 뉴질랜드에서 이제 김문기 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김문기 처장하고 이제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했다라고 하는 발언을 그 방송에 그 출연해서 한 인터뷰 발언들을 골프를 안 쳤다라고 허위사실 유포한 걸로 이렇게 기소를 그러니까 사진이 조작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을 조작했다라고 했는데?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라고 하는 게 실제 발언인데 네. 검사는 이제 이 발언을 이제 유권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골프를 안 쳤다로 이해를 한다. 그래서 결국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검찰은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해서 결국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국토부의 그 협박, 뭐 압박이라는 표현보다 조금 더 센 편을 썼죠. 협박 때문에 이제 용도 변경을 해줬다라고 하는 걸 역시 또 허위사실 공표로 지금 기소가 돼 있는 거죠. 근데 뭐 일단 제가 볼 땐 그 사안의 위중함으로 봤을 때는 골프보다는 그 백현동 용도 변경 그 부분들이 이제 아마 형량을 결정하는데 더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 백현동 용도 변경 과정에서 이게 이제 그 국토부가 성남시보다는 사실 국토부가 더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한간에 이제 검찰의 이제 수사 구도는 그거거든요. 결국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로비를 받고 부당하게 용도 변경을 해줬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남시에다가 그만큼의 이제 손해를 이제 안겨줬다. 네. 결과적으로 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압박이 아니고 이재명 시장이 부당하게 특혜를 준 것이다. 이게 이제 검찰의 구도고 이런 검찰의 수사의 결과를 1심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국토부의 압박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해줬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제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한 것만이다. 네. 그런데 지난번에 이 용도 변경을 통해서 가장 큰 수혜를 봤다는 아시아 디벨로퍼 정바울 회장, 정바울 회장 1차 인터뷰를 제가 보내드린 바가 있죠. 네. 근데 그 정바울 회장 같은 경우는 자신을 찾아와서 이재명 대표한테 그 다리를 놓겠다라고 했던 김인섭이라고 하는 그 브로커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 브로커한테 자기는 사기를 당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용도 변경은 이재명 대표 뭐 로비를 받아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해준 것이다라고 하는 검찰 수사를 이제 한번 이제 그 탄핵하는 발언을 한 바가 있었는데 그 뒤로 제가 다시 한번 이분을 만나가지고 요즘 좀 재판을 받으러 이분이 나오시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찾아가서 이때는 조금 더 길게 인터뷰를 한번 진행을 좀 했었습니다. 네. 지금부터 보실 내용은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관련해서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관계자, 거의 뭐 핵심 관계자의 네.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할 때는 이분이 검찰에 좀 협조를 했고 결국 이분의 증언을 기초로 해서 결국 그 백현동 그 부지는 이 아시아 디벨로퍼의 이 정바울 회장이 이제 그 과거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선거 때 선대위원장을 지냈던 김인섭이라고 하는 사람을 로비스트로 고용을 해가지고 김인섭이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측근 정진상 씨를 움직여서 그래서 용도 변경을 만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제 수사 발표를 하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 정진상, 그다음에 정바울, 뭐 김인석까지 다 엮어 놓았었는데 이분이 이 검찰의 기본적인 그 수사를 사실은 다 이제 부정을 했죠. 김인섭이가 이재명 대표 쪽에 로비를 한 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자기는 사기를 당한 거다. 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했었습니다. 요 관련해서 저희가 다시 또 추가로 만나서 한번 좀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빨리 전화해봐. 강진구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송구는 잘 나올 것 같아요. 네? 송구는 잘 나올 것 같아요. 네? 한 3년 이제 재판이 몇 개 남았습니다. 네? 재판이 몇 개 남았어요. 이제. 네. 3년에 오냐? 오늘 여기 저 이재명 대표도 같이 재판을 받더라고요. 재판 받았어요? 네. 근데 지난번에 이제 얘기하셨듯이 백현동 그 용도 변경은 이재명 대표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고 그거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김인섭한테 사기당한 것 같다 이렇게. 아니 그거는 한마디만 얘기해드릴게. 나 전체 인터뷰 안 하는데 대한민국 법이 시장이나 누구 브로커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법입니까? 지금 대통령도 구속시키는 상의 법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은 근데 보면은 국토부에서는 좀 그 용도 변경을 통해 가지고 그 개발이 좀 잘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성남시에서 사실 협조를 안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그게 아니라 협조를 안 한 게 아니고 예. 원래 이제 용도 변경이라는 걸 할 때는 네. 무턱대고 용도 변경을 하는 게 아니야. 법에 있어. 그러니까 시가와 예정 용지로 들어가 있는 것만 그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근데 내가 이종 주거적으로 넣으니까 중국으로 돌아라고 관례로 시켜버린 거야. 네. 아니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저 2015년도에 그건 아닌데 나는 그걸 이종 주거적으로 해달라고 주장을 했고 성남시는 땅을 많이 뺏어가려고 진주거를 올려갖고 8천 몇백 평 가져가 버렸잖아요. 원래 주거지역을 하려고 했었는데 성남시는 준주거로. 이번 내 재판 끝나고 나면은 고마워라 내가 성남시 너희들은 가만 안 있어. 성남시 때문에 그럼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국토부에서 20% 이상 기부 체납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걔네들이 134%를 가져가 버렸는데 그래요. 그리고 나는 내 억울한 걸 내가 아까도 눈물 나고 그러는데 이 백현동 이제 부지 원래 식품연구원 이제 그 사용하던 부지잖아요. 그 지방으로 이제 이전을 하면서 이 정바울 씨한테 이제 그 식품연구원이 이제 부지를 이제 팔았는데 이게 이제 결국 이제 경제적인 타산성이 있으려면 용도 변경을 해야 돼요. 원래 식품연구원 부지는 이제 그 자연 녹지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주거 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개발을 해야 이제 그 경제 타산성이 나오죠. 그런데 이분은 이제 원래 이거를 자기가 주거 지역으로 이종 주거 지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했는데 일단 성남시에서는 이제 그 영구 그 개발 센터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준 주거 지역으로만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결국은 자기가 성남시에다가 이제 그렇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통 이제 자기가 또 투자를 해서 이제 그 부지를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은 성남시 그 지자체에다가 기부 체납을 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전체 개발한 면적이 100 있으면 성남시에다가 지금 국토부 그 지침에 따르면 20%만 기부 체납하면 되는데 이걸 계속 그 성남시가 압박을 해가지고 자기가 124%인가 134%를 기부 체납. 자기가 개발해서 자기네가 가져간 것보다 더 큰 면적을 성남시에서 가져갔다. 그러니까 민간 하는 거죠. 업자들한테 특혜를 준 게 아니고 네. 이재명 성남시장은 민간 업자들의 거의 등골을 빼먹은 그러니까. 거의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지금 언론에는 거의 잘 보도가 되지는 않는데 네. 이분 정확히 얼마나 이 저 한이 맺혔으면 퍼센테이지를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134%. 네. 그러니까 돈으로 가져간 게 아니고 땅으로 가져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김만배 전에 인터뷰랑 좀 맥락이 좀 비슷하네요. 비슷하죠. 네, 이재명은 그때 뭐라 했나요? 하여튼 굉장히 나쁘게 표현하면서 거의 악마로 막 묘사를 했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이 검찰은 이제 이걸 어떤 논리로 또 이재명을 엮어놓기 위해서 그 어떤 논리를 폈냐면은 결국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이걸 맡아서 했다고 얘기한다면 훨씬 많은 이익이 돌아갈 텐데 결국 이재명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해서 이 개발을 맡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민간에게 이걸 모두 맡기면서 결국 성남시가 이제 정당한 이익을
스스로 이제 그 민간한테 이제 그 더 많이 들어가게 만들었다. 이렇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사업을 못하도록 막았다. 그게 배임이라고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근데 정바울 씨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다른 얘기를 해요. 네. 이게 이제 그동안에 검찰 발표를 기초로 언론 보도된 내용에 조선일보 보도요. 조선일보 보도. 예, 로비스트 김인섭이 정진사항을 통해서 백현동 사업의 성남 도계공 배제를 요청을 했고 결과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저 사업에 참여를 안 합니다. 네. 예. 그런데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참여하게 되면 저 사업에 그 나중에 잘 되면 더 많은 이익이 돌아오긴 하지만은 손해 보면 또 성남시가 떠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그 당시에 성남시에서는 차라리 우리가 이 사업의 리스크를 떠안는 것보다는 그냥 안정적인 이익을 땅으로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저는 했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 참여를 배제시킨 거, 이것은 이재명 대표가 결국은 이 업자들의 이제 그 편의를 봐준 거 아니냐. 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시죠. 네. 그 성남 그 도시개발공사 뭐 배제했다. 결국 이걸로 지금 배임으로 기소가 된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성남 도시개발공사 배제된 거는 몰라요. 지네들이 안 들었어. 응? 우리가 들으라고 고문 4번 시간을 놓으면 지네들이 안 들어왔다니까요.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안 들어온 거예요? 고문 다 있는데. 참여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들어갔다고? 근데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안 들어갈 이유가 뭐가, 왜 안 들어간 거예요? 성남 도시개발공사. 걔네들이 기본에서 모르겠어요. 행자 그리고 이거 인적을 하지 말고 사적으로 만났으니까 나 싫으니까 나를 봐줘. 아니 근데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 건으로 지금 피선거권이 지금 굉장히 중대한 기로에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거는 이 대표가 알아서 할 일이고. 아니 그러니까 결국 그 회장님의 그 당사자니까 누구보다 잘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2015년도에 국토부에서 그 용도 변경 해주라고 저 공문이 가고 그리고 난 뒤에 4일인가 이제 성남시에서 그 용도 변경 승인이 나긴 하더라고요. 하겠다고. 아니요. 아니 그 시간 순으로는 그래요. 시간 순으로 그렇게 보이는지 몰라도 그건 아니고. 대한민국에 법을 초과할 수 있는 법이 없어. 근데 그때 그러면 성남시는 왜 안 들어갔을까요? 그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땅 8,000평 가져가려고. 그 들어가는 게 그냥 땅을 갖는 게 낫다. 기부 체납받는 게 낫다고 해서. 이전에 똑똑한 친구야. 이 새끼. 그래요. 그 도시개발공사로 들어가서 지분을 갖는 것보다는 땅을 갖는 게 낫다. 지금 땅이 왜 1,000억이 넘는데. 그래서 결국은 땅을. 가져갔죠. 근데 기부 체납 비율이 뭐 당초보다 뭐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는 그러면 다 엉터리인 거예요? 134%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이제 아니 지금 정바울 씨가 이재명 대표 지지자는 아닐 텐데 말을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괜찮게 얘기를 하네요. 또 이렇게 막 욕하면서 이렇게 좀 띄워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참여를 배제한 게 아니고 한번 들어오라고 자기가 거꾸로 공문을 4번이나 보냈는데 결국은 안 들어왔다 이거죠. 네. 들어왔다고 얘기한다면 아마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일정한 지분을 이제 주고 이제 가치 리스크를 이제 분담을 하면서 사회 수익이 많이 나면 이제 같이 더 많이 가져가는 거고 그런 건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결국 안 들어갔다는 거고 그 대신에 기부 체납 비율을 늘려서 이제 땅으로 가져갔다. 그러니까 정바울 씨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배임이 아니라 성남시에 어마어마한 이득을 준 거잖아요. 아니 근데 그거는 뭐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검찰이 얘기하는 거하고 좀 완전 다르네요.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의 주머니로 들어간 게 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성남시에 않다면. 득을 보였다면 좀 잘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저게 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으로 참여한 게 더 많은 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사실 그거는 그 사업은 항상 불확실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성남시의 입장에서 어떤 게 좋은 선택인지 그 당시에 최선을 다해서 고민해서 선택을 했다면은 그게 결과적으로 나중에 설령 조금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하더라도 그거는 정책 판단의 문제지 그게 배임죄로 몰아갈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정바울 씨에게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용도 변경을 해줬다든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참여를 배제했다든지 그게 아니고 정바울 씨는 지금도 성남시 이재명 대표 얘기만 나오면 좀 이를 갈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싫어하네요, 진짜. 네. 네. 근데 그 싫어하면서 중간중간에 던지는 말이 이재명 대표한테 상당히 플러스예요. 예를 들면 뭐 똑똑한 뭐 친구야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욕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주장하는 바하고는 완전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네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배임죄와 관련된 거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과연 이제 용도 변경을, 누가 해준 거냐. 이걸 이제 이재명 대표가 해준 거냐, 아니면 국토부가 해준 거냐. 그죠? 이제 이 부분들이 가장, 좀 중요한 핵심이죠. 이번 선거법 위반에 있어서는. 근데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분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얘기했더니 명확한 답변은 하진 않는데, 중요한 것은 검찰의 논리, 김인섭의 로비를 받아가지고 용도 변경을 해준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분이 굉장히 분노를 표출합니다. 말도 안 된다는 걸로. 네. 야, 그거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이재명 대표는 자기 국토부 때문에 압박을 받아서 해줬다라고 하는 그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이 대표 입장에서는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이건 노코멘트 하겠다. 아니 근데 그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정 회장님이 로비에서 해줬다. 국토부에서 압박을 받았다. 어느 게 더 진실에 가까운 거예요? 네? 둘 다 아니다? 그럼 뭡니까? 근데 어쨌든 국토부에서 그 정승희 국장은 알죠? 알죠. 근데 정승희 국장도 본인은 그 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려고 그랬냐. 그거는 이제 굉장히 반대를 하더라고요. 정승희 국장은 그때 입장이 뭐예요? 정승희 국장은 계속 용도 변경 좀 해주라고 그랬던 거잖아요. 국장이었잖아요. 국토부 국장. 그러니까 국토부 입장에서는 계속 해주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성남시에다. 아니, 니네가 판단을 하라고 그러면 되지. 아니 판단해서 하라고 얘기했지만 공문을 보낸 거니까 그 공문을 당연히 성남시에서는 압박으로 느낄 수가 있죠. 용도 변경 협조 요청이라고 공문을 계속 보냈잖아요, 국토부에서. 아니 공문을 보낸 건 팩트인데 그걸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그 공문을 보낸 건 왜? 공문을 보냈으니까. 어? 아니 근데 국토부에 찾아가셨잖아. 국토부에 찾아가셔가지고. 아니 그리고 저기 박근혜 대통령도 그 2013년도에 회의 열어가지고 지자체에서 협조를 해줘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국토부 지자체에서 협조 좀 냈지. 그러니까 지자체 협조 안 했잖아. 그러니까 결국 성남시 협조 안 해줬잖아요. 안 했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지자체에서 협조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 정승희 국장은 당시 협조 좀 해주라고 계속 공문을 보낸 거 아닙니까? 아니, 공문해주라 보내고 압박할 거 같고 그러면 국토부가 그 정도 힘이 없어야 가겠지? 응? 그걸 안 했잖아. 아니 공문을 보냈잖아요, 공문을. 그냥 협조는 항상 다 보내고 그래요. 협조 공문. 근데 협조 공문이 말 그대로 협조이긴 하지만 아니 성남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부담을 느낄 수 그럼 모든 없죠. 공문 25명이고 협박으로 안 느낀다고 증언한 것 같은데. 아니 협박을 느낀다고 얘기했던 공무원도 있고. 있어? 그러면 그렇겠지. 난 모르지. 뭐 그거는 협박인지 아닌지 잘 몰라. 협박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데. 그 어쨌든 김인섭 씨는 그러면 좀 역할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 그 새끼만 얘기 나면 눈물 나가지고 진짜 이 새끼 보자고 한 살고 나면 다리 두 다리를 잘라버리면 안 짜고 아이고 하지 마세요. 그 어쨌든 거기는 그 때문에 이 사건 터진 거야 지금. 천하의 X이야. 성남시 누구 만나서 무슨 일 했다 이거 다 거짓말이다 이거죠. 지금 진짜 정진상이 협조해주라고 그랬다 이런 얘기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다 거짓말이에요. 그만해. 아 진짜. 네. 그래. 그래요. 너 저렇게 잘 나가지. 네. 고마워요. 네. 마지막이 아주 핵심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아직도 이제 검찰 뭐 수사를 받고 있고 검찰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거법 뭐 그 부분들 관련해서 이분도 쟁점을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난번 첫 번째 만났을 때 이제 얼떨결에 저한테 다 많은 걸 털어놓으셨는데 국토부에 찾아가서 국토부한테 이제 민원을 한 거는 또 인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국토부에서 공문을 보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그 국토부에 섭섭한 게 공문을 보낼 게 아니고 좀 국토부가 제대로 직접적으로 뭐 전화를 걸어서 좀 이렇게 압박을 한다든지 해주라고 그렇게는 안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국토부도 책임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국토부도 계속 공문을 지속적으로 넣으면서 그런데 사실은 국토부가 직접적으로 그 압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수도 없이 압박을 그러니까 그 공문을 보냈다면 그건 당연히 지자체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뭐 압박, 협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같은 내용으로요. 그 상급 기관 중에 그 정부 부처잖아요. 네. 중앙 부처에서 같은 내용의 공문을 여러 차례 보내면요. 그거는 진짜 그 협박입니다. 그거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슬쩍 불만이 나오잖아요. 아, 그렇죠. 뭐 대통령까지 해서 이제 관계장관 회의까지 해가지고 용도 변경 해주라고 했는데 그 지자체가 안 들어줬잖아. 안 들어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 이재명 대표 똑같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예. 야. 결국 지자체가 원해서 해준 게 아닌 거잖아요. 이분의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죠. 그렇다면 당연히 그 국토부에서 공문을 뭐 그걸 협박이냐 압박이냐라고 평가는 뭐 다를 수 있겠지만 당연히 그 지자체 일선 지자체 입장에서는 중앙부처에서 여러 차례 보내는 공문, 특히 대통령까지 관계장관 주재회의를 해서 용도 변경 해주라고 했는데 그런 배경 속에서 공문이 하달된 건 당연히 압박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그런 걸 다 떠나서 최소한 1심 재판부가 판단한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마치 그 로비스트의 로비를 받아가지고 용도 변경을 통해서 특혜를 준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분은 지금 이를 갈잖아요. 김인석 그놈이 다 성남시를 움직였다고 얘기한 건 다 거짓말이었다라고. 거짓말이라고. 마지막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야, 난 저 뭐 이건 이제 내용과는 별개로 강진구 기자님 진짜 집요한 것 같아요. 끝까지 가서 그 마른 수건에 물 한 방울까지 짜내는 심정으로 질문 계속하는데 저도 뭐 기자로 생활을 했지만은 대한민국에서 저렇게 집요하게 물어보는 기자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느낌이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처음에 인터뷰를 했을 때만 해도 이제 윤석열 이제 이 내란죄로 이제 거의 뭐 살아 돌아오기 힘들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는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얘기를 잘 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윤석열 좀 살아나고 보니까 이분도 다시 조금 약간 이제 좀 어정쩡해진 거예요. 스탠스가. 양쪽의 눈초를 다 정바울 씨 보는 쪽으로. 인터뷰는 저게 상당히 저 자료 가치가 높은 기록물인데 검찰이 지금 이재명 대표를 누명을 씌운 걸로 보이는 정황들 지금 계속 인터뷰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참, 그러니까 이제 안타깝네요. 저희가 이제 지금 뭐 이제 헌재를 보면서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고 분노를 뭐 표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정면 돌파를 해야 돼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제 항소심이 먼저 선고될 것 같으면 여기서 깨끗하게 무죄 또는 이제 100만 원 미만의 이제 그 벌금형을 받아들여 가지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 네. 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윤석열에 대한 그 탄핵 선고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이루어지면 제가 했었던 인터뷰를 그 다음에 조금 공개를 하려고 했었는데 네. 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 항소심 열면은 뭐 진짜 다 유죄 그리고 피선거권 박탈 피선거권이 이제 박탈된 그런 형이 내려지는 걸 너무 국힘당이나 윤석열 지지자들이 당연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그냥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검찰의 억지 누명 기소로 지금 억울하게 좀 당하고 있는 정황을 지금 정바울 씨 인터뷰를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첫 번째 1차 인터뷰 이어서 지금 여기 이제 2차 인터뷰인데 이 영상을 가능하면 많이 좀 퍼날라서 이재명 대표가 마치 그 업자들한테 그 용도 변경을 해주고 엄청난 특혜를 준 것처럼 그리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거짓말을 한 것처럼 이렇게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분위기를 이제 바꿔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